한국은 나토 회의에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이 나토 회의에 초대받았다며 한국은 필히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캐나다 G7 정상회의와 나토에 동시에 초대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일부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은 G7 정상회의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다만 나토 회의에 관해서는 아직 대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연합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하는 그룹인데 G7만 참여하려는 것은 국제외교 왕따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일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폭탄 선언이 나온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나토에 관해서는 다소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물론 추후 나토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일본과 나토의 주장도 황당한 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한국 보고 당장 유럽에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며 나토에서는 한국이 우크라 무기 지원 입장을 선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미국도 속해 있는 나토에서 국제 외교를 망칠 셈이냐는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정권의 안보 보호자 책임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발언을 한 것인데요. 과연 유럽에선 한국에 어떤 요구를 했으며 트럼프 안보 보좌관은 어떻게 이를 말했는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당시 나토에서는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대폭 그 의견을 최고 단계로 상향해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 직후부터 한국에 꾸준하게 무기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혼자서만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이 힘겹자 가장 무기가 넉넉한 한국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독일을 위시해 많은 강대국들은 정작 우크라 무기 지원을 오랫동안 회피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전쟁이 한참 지난 시점인 최근에서야 레오파르트 탱크 일부를 지원할 방침에 있는 것이죠. 프랑스 등도 자신의 핵심 무기인 라팔 전투기를 비롯해 핵잠 등은 당연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괜히 러시아를 잘못 건드리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고 전쟁 후 러시아와 자원 교류를 해야 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막상 가스값이 치솟고 러시아가 없는 유럽은 여러가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핵심 무기 자원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한국을 언급하는 건 당황스러운데요. 이에 대해 결정적인 문제로 유럽의 무기가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도 있다고도 전합니다. 핵심 자원이 있지만 그걸 지원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생산할 수도 있으니 상대적으로 여유롭다고 봐지는 한국을 언급하면서 무상 지원을 논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에서 이제는 한국이 결단을 하라는 단계까지 온 상황입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 무기 지원 요청을 했는데 신궁과 같은 무기를 탐낸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배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고 했고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달라며 애처로운 요구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목받은 한국의 무기는 신궁과 현궁 등 즉시 사용 가능한 필요 전력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신궁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며 현궁은 휴대용 대전차 유도 무기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도 이러한 요청을 해온 것은 이들 무기가 가장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이러한 무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언급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이 무기 수출 국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찾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현궁은 이 시점에 더욱 필요한 것인데요. 최근 러시아는 심지어 북한에까지 미사일을 요청했고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간 KN-23이 후보로 꼽혔습니다.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은 근래에 북한에 장기간 머물며 북한의 미사일 협력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대부분이 북한에 그대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거절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ICBM 및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가 체제 유지의 핵심되는 사안으로 러시아 도움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 국경의 육로를 통해서 소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신궁, 현궁을 비롯해 천궁까지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한국이 군사 대국인 것을 사실 모두 알고 이용하려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열강에 둘러싸여 매우 치열한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군사 대국이 된다는 방향보다는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인데 따라서 유럽 측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다 알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의 초계기로 위협 비행을 하는 등 한국의 군사력을 깔보는 듯한 행동을 반복해오다가 막상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국면이 다가오자 한국의 병력을 동원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대만조차 방송을 통해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은 육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막상 자신들의 국가와 영역에 위기가 닥치자 유럽과 일본 등 모두 한국을 거론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선 한국의 누리꾼들은 이러한 유럽의 요청에 대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쑥대밭이니 그럴 수는 있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여전히 러시아 자원 의존도가 높기에 100% 천연가스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전쟁이 발발한 계기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를 관통한 가스관 문제였으며 오히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미국 등에서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독일 같은 경우 기어코 노르트스트림 2를 완성까지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돌변할 줄은 유럽도 몰랐겠으나 결국 러시아 전쟁 자본을 대준 것은 다름 아니라 유럽이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모든 관계를 단번에 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는 단죄해야 하나 한국의 다양한 기업이 러시아와의 프로젝트에 거액에 물려 있으며 다양한 현지 주재원을 비롯한 인력들과 유학생 등 러시아와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25조 원가량 폴란드에 방산 계약을 협상하고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전적으로 유상으로 지원되며 이는 한국이 돈 벌기 위함만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이며 방산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한국 무기 생산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한국은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항모 등 앞으로 첩첩산중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기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천문학적 금액을 방산에 사용하는 시점에 결단하라는 건 넌센스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마이크 왈츠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이런 한국에 대해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전쟁을 종료하길 원한다 라면서 한국을 예민하게 만드는 걸 비판합니다. 그는 한국조차 뭔가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그러한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이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나토를 탈퇴한다며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1949년 당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군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토를 주도했던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은 이제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군사계에서는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약도 미국이 중심이었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탈퇴한 바 있는데 물론 군사 안보 측면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 기조는 유럽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 데다 무역 수지까지 적자인 점을 수차례 강조했으며 특히 트럼프 2기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참모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숄츠 총리 등이 이에 대비해 긴급 회동을 가졌고 이제 미국이 유럽에서 빠져나간다면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에서는 한국을 압박하면서 나토 가입 혹은 무기를 내놓으라 강요하게 되는 건데 지구상의 무기 생산과 보유량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민주진영 국가이므로 한국을 언급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나오는 반응은 이와 전혀 상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도 한국 나토 지원 혹은 가입 등 유럽의 요구를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이미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력 경고했으며 한국 보고 나서지 말라고 한 상황이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그것은 러시아에 달려있다며 북한과 러시아 조약에 대해 지적하며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을 위시로 한 나토에서는 한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데 들떠있는데요. 한국이 무기 창고이다 보니 그들은 당장 러시아를 폭격할 자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대만과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을 유사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중국이 대만 침공 시에 미국은 공군을, 한국은 육군을 제공해 줄 걸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을 쿼드 플러스에 가입시켜서 60만 한국 병력을 이끌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다들 삼엄한 국제 상황에 놓여있는 국면이다 보니 군사력이 높은 한국을 언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부 일본 채널에서는 6.25 전쟁에서 도움을 받은 한국이 이제 보답할 차례라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엔군 등 서방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서방의 요청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도 방산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이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무기에는
러시아의 각종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러시아에서는 한국 무기가 자국을 공격하게 되는 국면이 된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북한의 본격적인 미사일 기술 및 각종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에 입주해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물론 한국과의 각종 프로젝트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누리호 발사를 가능하게 할 로켓 기술 등이 차세대로 완성되어야 하는 국면에 발목 잡히게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안 그래도 중국이 카디지를 침범하며 한국에 시비를 걸고 있는 국면인데, 만약 러시아까지 이것에 가세한다면 한국은 일본처럼 괴롭힘에 상시 노출된다는 우려도 등장합니다. 최근 러시아는 공영 방송에서 영국 근처에 핵무기를 발사해 핵 쓰나미가 몰아치게 하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영연방 국가조차 러시아가 압박을 하는데 한국이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릴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에서조차 무기가 많이 소진되는 국면이 등장함과 동시에 서방에서 내친 김에 러시아를 패전 혹은 종전까지 치닫게 하려고 무기를 수입하는 국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분위기를 수긍해 무기 공급을 해야 하는지 갑론을박도 이어집니다.